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23장이고요. 자, 들을 때 이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요, 이 틀을 갖다 붙여놓는데 요거를 잘 못 고쳤더라고요. 뒤에는 고쳤네요. 잘 고쳐주시면 되고요. 드디어 2단원입니다. 대단원이 드디어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1단원이었고요. 이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사 때부터 해가지고 조선 후기 약 1800년대까지 이렇게 한번 봤었던 게 1단원인데요. 2단원부터는 이제 1800년대 이후로 넘어가고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한국사는요, 앞이 짧고 뒤가 길어요. 근데 뒤가 길어지는 시점이 2단원부터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런 파트로 갈 거예요. 이런 파트로 갈 겁니다. 지금 우리는 2단원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쭉 가야겠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위주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근현대사가 위주로 돼 있는데 그 스타트가 여기라 보시면 돼요. 거의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뚫고 현대사까지 오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 작은요, 사실 우리 한국사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일본이랑 어디 갔니? 예, 청나라, 요 나라들이 이제 침략을 받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침략을 받고 개항을 하거든요. 개항, 즉 서구 열강이 침략을 해서 개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개항하는데, 개항이 뭐냐면요, 개가 열다예요. 오픈. 그리고 항은요, 항구. 배가 정박하는 곳이잖아요. 즉 배가 정박하는 항구를 열어준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그냥 이 서구 열강들하고 이제 문을 열고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쭉 나오는 건데, 아니 청나라하고 일본께 왜 중요해는 그 다음 타자가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 영향이 되게 막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장에서는 시험 문제를 많이는 안 낼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뭐 여기는 중국 얘기니까요, 그죠? 여기는 일본 얘기고요. 조선 얘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장부터 내용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파트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국주의부터 가도록 합시다. 제국주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 모르겠네요. 제국주의라는 거는 이 19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19세기니까 1800년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중후반이니까 1850년대 이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 때 지구 전체 역사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 때 역사가 다 거의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뭔데요는 옆에 내용을 보시면, 이 1800년대 중후반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이 가진 막대한 돈과 힘을 토대로 해서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고 협박도 하고 해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냐면 식, 민, 지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들을 다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제국주의를 일삼은 나라들을 얘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서구 열강이니까 우리가 아는 유럽 쪽 나라들 있죠. 백인들 많이 사는 나라. 그 중에 힘센 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강이라는 게 잘 안 나오는 단어긴 한데요, 열강은 그냥 힘센 나라는 뜻이에요. 힘센 나라. 그럼 서구에 있는 힘센 나라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까지도 좀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좀 착한 나라 아니에요? 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미국도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미국은 영국한테 독립한 나라거든요. 옛날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독립을 했는데도 영국이 한 것처럼 똑같이 제국주의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코가 꽉 막혀 있거든요. 수학여행 갔다 와서 얻어온 거는 그 코감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국주의라는 게 왜 나오게 된 거냐 배경을 보면요, 경제적인 동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상적인 동기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게 되게 동기가 큽니다. 여기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형성돼서 제국주의가 생깁니다. 자본주의란 단어는 친숙한 단어죠, 그죠?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고, 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근데 자본주의가요, 발달하는 단계가 있는데, 초기 자본주의의 그 다음 단계가 독점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자본주의인데, 즉 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돈을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독점이 뭐예요? 나 혼자 다 해먹는 거죠. 근데 처음에 자본주의가 생길 때는요, 자유경쟁이 가능했거든요. 왜냐면 자본이라는 걸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산업이 발달하고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요, 어느 특정하게 자본을 많이 가진 세력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세력들이 나머지 자본을 독식하고 하는 게 독점 자본주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유경쟁이 있었던 초기 자본주의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라고요.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선. 이 뭔 의미 있냐면요, 친구 뒤통수 친 다음에 숨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요, 자유경쟁을 하게 해놓으면 알아서 조절이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그 사고 파는 거를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 굴러갈걸? 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단계가 이 자유경쟁이 가능했던 시기인데, 그거를 조금 지나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시설하고요,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등장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산업구조가 바뀐 겁니다.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중화학공업 또는 중공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만드는 걸 얘기해요? 배, 그 다음에 뭐 대포, 철강, 되게 규모가 큰 것들이 있죠. 소규모 자본과 시설로는 불가능한 것들, 그게 발달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요, 온갖 자본을 다 갖고 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독점 자본주의 단계고, 요 시기가 제국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같이 이뤄진 거예요. 자, 그러면 독점 자본주의일 때 왜 제국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는요, 식민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식민지는 치트키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요, 산업 발전에 필요한 뭐가 가능하냐?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빈칸부터 채우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득을 얻으니까요.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는 자본을 투자해서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 역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1번, 2번만 갖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식민지 역할 첫 번째, 뭐? 원료 공급지. 그럼 두 번째가 상품 판매 시장이라고 했었죠.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뭐가 핫할까요? 지금 뭐가 제일 나을까요? 아이폰이라 합시다. 자, 여러분 아이폰을 만들어 팔아야 됩니다. 그럼 아이폰 만들려면은 필요한 재료가 있겠죠. 그걸 원료라 부르겠죠.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뭐 철이나 티타늄 같은 금속이 있어야 되겠죠. 프레임 만들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가 액정 유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나 이런 원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이 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어디서 사와서 조립해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죠. 그럼 만들어서 헤헤 잘 써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제?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가져가는 소득은요. 판매 가격에서요. 생산 비용을 뺀 게 여러분의 소득이에요. 우린 그걸 두 글자로 마진이라 부르죠. 그죠? 그러면 판매 가격보다 생산 비용이 낮아야 마진이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식민지는요. 이 원료를 가져오는 거를 되게 싸게 가져옵니다. 어디서? 식민지에서. 싸게 가져오거나 혹은 더 싸게 가져와요. 공짜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약소국을 협박하거나 침략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져가도 대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민지를 하나 만들어서 철, 티타늄, 유리, 반도체 같은 원료를 거의 0원에 가깝게 떼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원료를 싸게 떼어서 만든 아이폰을 다시 그 식민지에 파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뭐 반응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뭐냐?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럼 원래대로라면요. 식민지가 아니었을 때는 원료 비용이 한 50만 원쯤 나온다고 쳐요. 그럼 그때 마진은 5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식민지에서는요. 이 생산 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깝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만 원짜리 아이폰 한 대 팔면 얼마 남는 거예요? 100만 원 남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에선 가능합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이 당시는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를 쓰고 식민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잉여자본의 투자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투자라는 거에 왜 필요하냐면요. 화폐가 하락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 화폐가 하락해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는 그대로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제가 98년생이라고 했었죠. 그죠? 98년도에 100만 원 갖고 있었다 칠게요. 태어났을 때 100만 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장롱에 처박아 놨으면 지금 2025년도에도 100만 원이겠죠. 그죠? 똑같겠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저 어릴 때 짜장면 3,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7, 8,000원 하죠. 그러면 물가가 얼마 오른 겁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값은 2배가 뛰었는데 제 돈은 그대로인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짜장면을 몇 그릇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약 300그릇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아, 30그릇이구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짜장면 30그릇 먹을 수 있나요?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30그릇 맞나요? 밤에 놓고 하는 거라 지금 산소가 안 되네. 피곤해갖고. 아, 300그릇이 맞겠네요. 그죠? 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0그릇밖에 못 먹잖아요. 많이 먹어봐요. 그럼 뭐예요? 내 화폐 가치는 얼마가 하락한 거예요? 물가가 2배 올랐으니까 그만큼 내 화폐 가치도 약 2배 정도,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2배 정도 하락한 거죠. 그러면 이 하락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계속 굴려야 된다고요. 그게 투자입니다. 근데 이 시기 때는요, 이미 그 서구 열강들은 국내, 나라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다 투자를 끝내놓은 상태예요. 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나라 밖에 있는 식민지에 대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민지가 좋은 겁니다.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갖고만 있어도 돈 복사가 되는 거.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실래요? 저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뭐 잘한 건 아니지만요. 자, 하여튼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 사상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좀 바뀐다는 건데요. 계기가 뭐냐면요. 당시 이탈리아와 유럽에서요.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통일을 해요. 원래 한 나라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되게 여러 가지 왕국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프로이센. 그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하고 되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또 그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서 또 겁나게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요. 하여튼 여기는 뭐예요? 이탈리아 민족, 독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지금 생긴 거예요. 요 시기 때. 그게 민족주의가 등장한 거라 보시면 돼요. 유럽에서. 문제는 뭐냐?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 다 한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살잖아요.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알아요? 단군 할아버지. 우리 무슨 글자 써요? 한글 쓰잖아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이제 사용하고 또 계승하고 전승하잖아요. 그럼 한민족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민족주의가 처음에 생길 때 괜찮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변질된다고요. 어떻게 변질돼요? 배타적이랑 침략적 성격으로 변질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요. 내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탈리아와 독일 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로 만들어도 상관없지. 왜?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탈리아나 독일만 한 건 아니고요. 이 민족주의라는 게 유럽 전체에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국주의를 좀 합리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스펜서라고만 적었는데 사실 풀네임은 허버트 스펜서가 맞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아저씨예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영국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죠? 영국은 서구 열강에 들어가는 나라고요. 사실 제국주의 국가의 가장 일바다가 영국이에요. 제일 제국주의를 잘 써먹은 나라가. 영국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좀 힘이 빠졌는데 영국의 별명이 옛날에 이거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슨 의미예요? 영국의 식민지가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영국의 식민지가 다 있었어요. 지구가 뭐해요?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곳은 다 영국 식민지였다. 그런 의미예요. 궁금하시면 구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영국 식민지가 거의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국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때 되게 전쟁이라던가 다툼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의 원인을 찾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영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찍으면 엔간하면 맞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는 아저씨가 뭔 얘기를 했는가면요. 이 논리를 제기합니다.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자, 진화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화라는 게 뭐냐면요. 성장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보세요. 피카츄 아시죠? 자, 피카츄가요. 1살이었다가 10살이 됐어요. 그래서 몸이 좀 커졌습니다. 이거는 성장이에요? 진화예요? 성장이죠? 그럼 진화라는 게 뭐냐? 피카츄가 뭐가 되는 거? 라이츄가 되면 진화예요. 재미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화라는 거는 두 글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적응입니다. 적응.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신체,
그러니까 몸의 구조나 그런 게 바뀌는 걸 진화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기린이에요. 기린 아시죠? 기린의 목이 길죠. 왜 길까요? 는 환경에 적응해서 그런 겁니다.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초원이 있으면요, 식물들도 낮은 식물이 있을 거고 높기 자라는 식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낮은 식물은 상대적으로 동물들한테 많이 먹혔겠죠. 그러면 식물은 낮은 식물보다 높은 식물이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살아가는 기린들도 낮은 식물은 거의 없으니까 나무에 있는 이 높이 있는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목이 자연스럽게 길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화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를 따지면 안 돼요. 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요, 그 진화라는 걸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인간 사회에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럼 그 진화의 법칙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약육강식이라는 거랑 적자생존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거를 인간 사회에 가감없이 그대로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돼요. 약육강식은 뭐 아실 거예요. 강한 생물은 약한 생물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요. 왜? 사자가 얼룩말보다 세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는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적자생존, 아까 봤던 기린 사례예요. 적합한 생물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짧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없을까요?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한 거잖아요. 도태된 거죠. 그럼 이걸 인간사회에 넣읍시다. 이걸 그대로 위로 끌고 갈게요. 보세요. 열강은 센 나라죠. 근데 약소국은 약한 나라죠. 그러면 힘이 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것, 즉 약육강식은, 즉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합리화한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자가 얼룩을 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지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도 자연스러운 거겠네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거는 제국주의 자체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건 좀 개떡 같은 건데요. 뭐냐면 백인의 짐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누가 얘기했냐?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키플링,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자, 이거 뭐냐? 전 세계에는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황인종, 그리고 흑인종, 그리고 백인종이 있죠. 근데 이 인종들마다 순서가 있나요? 순위가 있나요? 없죠? 순위가 있다거나 그건 인종차별이죠. 자, 같은 사람들인데 피부 색깔만 다를 뿐이잖아요. 생김새랑. 근데 이 백인종, 즉 서구 열강에 사는 백인종은요, 황인종과 흑인종에 비해서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즉 황인종과 흑인종은 미개한 민족입니다. 왜? 백인종만큼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열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인종은 뭐야? 이 황인종과 흑인종을 침략해서 뭐 시켜주는 거예요? 문명화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문명화 시켜주는 게 지들 의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술 더 뜬 거예요. 여기는 자연의 법칙을 갖다는 건데 이거는 거기다 한술 더 뜬 거라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거를 떠나서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개소리를 참 잘합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제국주의가 팽배했었고, 이 서구 열강은 자기들이랑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 있죠. 어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이미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먹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뚫린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자, 청나라는 어떻게 뚫리냐면요, 두 번의 전쟁을 통해 뚫리게 되는데요. 이름이 똑같아요. 둘 다 아편전쟁입니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두 번의 아편전쟁을 통해 청나라가 이제 열강에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랬냐는, 자 봅시다. 영국은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는요,
영국과 무역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무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청나라는 중국이니까 땅이 넓죠. 그러니까 엔간한 산물은 다 자기들 땅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영국의 물건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영국은 중국, 청나라에서 가져갈 게 되게 많아요. 왜냐? 지금은 중국산 물건 하면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요. 이 당시 중국산 물건 하면요, 유럽에서는 거의 웃돈 주고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뭘 많이 사가요? 차. 그 부릉부릉 빵빵하는 그 차가 아니고 마시는 차 있잖아요. 티. 영국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차 아닙니까? 무슨 차? 홍차. 심지어 얘들은 하루 중에 차 먹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티타임. 자, 원래 차라는 거는요, 동방에서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 쪽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차라는 거는 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차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차나무의 잎을 따서 그거를 볶든가 덕는다고도 하고요. 볶든가 말려서 물에 우려 먹는 걸 차라고 해요. 그게 동방의 문화였고요. 근데 이 차를 유럽 애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는 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걸어가거나 배 타고 갔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차가 숙성이 돼요. 그래서 원래 녹색깔이었던 차가 붉은 색깔로 변하고 특유의 풍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홍차입니다. 근데 영국이랑 유럽 전체가 이 차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 차를 막 가져갈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청나라는요, 영국과 교역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무작정 교역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청나라가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영국이랑 막 터놓고 교역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나라는요, 교역을 제한했어요. 그 무역 형태를 공행무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광저우라는 항구 이 하나만 열어놨어요. 여기서만 공행이라는 특수한 상인들을 통해서만 교역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뭐예요? 가져가고 싶은 양은 많은데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럼 더 비싸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점점 적자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적자가 너무 나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였거든요. 그 인도에다가 뭘 키워요? 양귀비라는 식물을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게 됩니다. 양귀비는 다들 아실 건데요. 아편은 이렇게 피는 마약이고요. 양귀비는 꽃이죠. 이쁜 꽃. 예, 이게 양귀비예요. 예, 꽃은 이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꽃봉오리 있죠. 이 꽃봉오리에서 그 하얀 색깔 진액이 나와요. 상처를 내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상처를 내면 하얀 색깔 진액깔이 나오고 진액이 나오고 굳으면 좀 붉은 빛깔로 변하거든요. 이 진액을 모아서 좀 정제를 가공을 하면은 아편이라는 마약이 나와요. 근데 그 아편은 어떻게 흡입을 하냐면, 네, 지금 약간 그 담배처럼 피고 있죠, 그죠? 아편에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흡입합니다. 담배랑 비슷한데, 근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각성시키거든요. 니코틴 같은 성분이. 그러니까 사람을 깨워요. 근데 아편은 진정제예요. 사람을 진정시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한번 피면은 이 사람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딨어? 예. 여기 있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이것만 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아편을 한번 흡입하게 되면 계속 아편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아편을 계속 팔아먹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청나라에서는 중독자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청나라가 돈을 더 쓰게 되죠, 드디어. 당시 그 국제 교류하는 화폐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은이 굉장히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 아편을 피우게 된 국민들은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청나라 인구가 1억이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더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편 중독자가 한 200만 명쯤 됐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리고 이 중독자들은 일을 못해요, 더 이상. 그래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아편에 무작정 노출이 되게 되니까 근무를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들도 아편을 마구 피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병든 겁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 아편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속해야겠죠. 그래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요. 광저우로 내려보내서 영국이 들여온 아편을 다 뺏어서 버려버립니다. 그 아편을 잘게 썰어가지고요, 바닷물에 던진 다음에 석회 아시죠? 그 석회 가루를 갠 물을 위에다 부어요. 그럼 그 아편이 중화가 되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량 폐기시켜버립니다. 근데 영국 애들은 짜증이 나겠죠. 자기들 돈 주고 사왔을 텐데.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영국 의회에다 진정서를 넣어요. 우리 청나라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전쟁 좀 해주면 안 돼요? 해. 근데 영국의 의원들도 처음에는 좀 양심이 있었는가. 야,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마약 팔아먹다 그런, 마약을 팔아먹다 그런 건데. 발음이 좀 꼬입니다. 전쟁은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이제 표결을 했겠죠. 그 표결의 결과 제격선은 3표 차이인데 그 근소한 차이로 전쟁이 가결이 돼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근데 청나라는 당시 되게 잘 나가는 나라로 동아시아에 소문 났었잖아요. 근데 그 청나라가 져요. 왜? 영국이 제국주의국가로 발전할 때 청나라는 전성기에서 멈춰 있었어요. 더 이상 뭐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닥다리 군대였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했고요. 그 결과는 난징 조약이라는 조약이 하나 체결되면서 청나라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 1조만 건너뛰고요. 2조에 보시면 원래 광저우만 개항돼 있었는데 영국은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홍콩이 이때 영국한테 넘어갑니다. 네, 근데 뺏어갔긴 했지만 가져간 건 아니고요. 임대해 갔어요. 빌려갔어요. 몇 년? 99년. 그래서 1997년인가에 만기가 돼서 반환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홍콩이 좀 유명해진 게 영국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영국의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보십시오. 되게 좋답니다. 자, 그리고 뭐 위자료 내라고 하고요. 공행을 없애라고 하죠. 그죠? 왜? 이 공행 때문에 무역이 통제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배상금으로 1200만 달러에서 토탈 2100만 달러를 갚으랍니다. 이거 지금 가치로 쳐도요, 거의 몇백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근데 옛날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 사건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개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한 번 더 터져요. 왜? 영국은 교역량을 더 늘리고 싶었어요. 이것만 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작을 하나 합니다. 그냥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에로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에로호가 뭐냐면, 에로가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 뭐예요? 에로우라고 발음하죠. 무슨 뜻입니까? 화살이라는 뜻이죠. 영국 국적의 배 이름이 에로우라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가 그 에로호를, 그 정박해 있던 에로호의 선원들을 체포합니다. 왜냐? 이 에로호가요, 영국 국적이 만료가 된 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포차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정당하게 체포를 했는데 문제는 영국이 그거를 불법행위라고 조작해버립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뭐 전쟁 빌미를 만든 거죠, 일부러. 자, 그래서 영국은 야, 너네 우리 배 함부로 건드렸지? 그거 어떻게 할래? 사과할래 말래? 하지마, 그냥 전쟁할게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은 이때 프랑스랑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청나라를 공격했고요. 결국 청나라의 수도까지 점령돼 버립니다. 텐진은 되게 지금도 큰 도시인데요. 이 당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각각 맺게 되는데요. 내용 뒤에 있어요. 간략합니다.
텐진 조약, 전쟁 비용 배상, 그리고 외교관을 베이징에 주재시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외국인이 중국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무역도 자유롭게 한다. 드디어 영국이 목적을 이뤘죠. 이게 주 목적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가 좀 수를 쓴 게 뭐냐면 종교 포교의 자유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가 뭐겠어요? 크리스토교겠죠? 천주교. 그리고 이 난징에서는 항구를 4개를 더 땄는데요. 텐진에서는 항구를 10개를 더 따요. 자, 근데 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공격한 목적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원래 나라 간에 전쟁할 때는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서 땅을 넓힌다거나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근데 영국이 전쟁한 이유는 이겁니다. 즉,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청나라가 멸망한 게 이때가 아니에요. 왜? 이때는 영국이 진짜 개항시키려고 일부러 판을 짠 거라 보시면 돼요. 그게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베이징 조약도 한번 볼게요. 베이징 조약은 뭐 거의 비슷한데요. 요 3개 말고 여기가 중요해요. 영국 할 때는 구룡반도라는 부분의 남부를 할양했습니다. 할양은 뭐냐면 땅을 떼서 넘겨준다는 얘기야. 임대 방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갑자기 낑기는데, 러시아가 아까 없었는데 왜 나왔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하고요, 청나라가 서로 조약 맺는 거를 중간에서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알선해줬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야, 우리가 전쟁 끝내게 도와줬으니까 뭐 줘야지? 하는 대가로 연해주를 가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연해주가 어딘데요는요, 여기가 연해주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요 부분을 만주라 부르잖아요. 그 만주 옆쪽에 속해 있는 요 부분이 연해주거든요. 근데 연해주를 러시아가 얻게 되면서 어떤 게 벌어지냐, 다음 장에 나오는데, 조선과 드디어 러시아가 맞닿게 돼요. 원래는 중간에 만주가 가로막고 있어서 만날 일이 없었잖아요. 여기 때문에 막혀 있었으니까. 드디어 러시아랑 조선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역사 흐름에 러시아가 낑기게 돼요. 그것 때문에 뒤에서 또 일이 터지거든요. 하여튼 그게 요런 맥락 때문에 이루어졌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간단합니다. 전쟁은 안 했고요. 일본의 문을 딴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전에는 어땠냐면요, 거의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동아시아는 되게 좀 보수적이라 보시면 돼요. 다른 세력이 접근했을 때 쉽게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랑 비슷하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했는데요. 그 중에 도움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덜란드 상인하고 청나라 상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만 어디서? 나가사키에서만 제한적으로 교류하게 허락해 줍니다. 나가사키 뭐 짬뽕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어디쯤에 있냐면요, 되지만 좀 이따 찾아보고, 예, 나가사키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후쿠오카 옆에네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은 서쪽에서 굉장히 서쪽에 있는 곳이고,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 좋은 항구로 돼 있습니다. 그 나가사키에요, 대지마라고 부르는 섬을 만들어요, 일본이. 요 보이시나요? 이거 사람이 만든 섬이거든요. 이 섬에서만 교류하게끔 허락해줬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문을 누가 두드린다? 갑자기 미국이 두드립니다. 자, 미국 정부는요, 페리 제독이란 사람한테 너 가서 일본 개항시키고 와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페리 제독이 일본에 딱 가요. 가서 뭐 하냐? 협박합니다. 어떻게? 대포를 일본 쪽으로 겨냥을 해요. 근데 페리 제독이 타고 간 배가 검은색 철갑선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만큼 큰 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검은 색깔 뒤딱 큰 배가 갑자기 오더니
겁나 큰 대포를 겨냥을 하고 오픈 더 도어 그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웠겠죠. 일본 애들이 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한포 외교라 그래요. 그리고 페리제독이 타고 갔던 배를 검은색 배라 그래서 흑선이라 부르고요. 요런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개항하는데 미일 화친 조약,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요란 내용의 조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항을 하는 미일수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미국도 똑같아요. 개항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항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최혜국 대우라는 게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혜, 가장 큰 혜택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겁니다. 제가 꼬북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교 반에서 꼬북칩을 먹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꼬북칩 한 봉지 갖고 있어요. 근데 교실에서 빵 하고 열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이에나 떼가 몰려들죠. 몰려들어서 뭐합니까? 나 하나만, 나도 줘. 왜 쟤는 주고 나 안 줘? 이런 식으로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최혜국 대우를 맺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처럼 꼬북칩을 만약에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 얘한테 최우선적으로 주는 게 최혜국 대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최혜국 대우라는 걸 미국이 먼저 써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서양 나라들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 조선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다 최혜국 대우를 맺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선이 만약에 한 나라한테 좋은 거를 준다 쳤을 때 나머지 나라한테 다 줘야 된다니까. 그럼 조선 입장에서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하여튼 최혜국 대우가 뒤에서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파트에서 설명 한번 한 거니까요. 단어를 까먹지 마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요? 영사재판권, 이거 뒤에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 치외법권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상식상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돼요? 일본 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죠. 근데 치외법권은 다스리는 걸 벗어난다는 뜻이니까요. 뭐냐면 미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사가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영사는 뭔지 아시죠? 일본에 파견되는 미국의 대표가 영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대사예요. 하여튼 이것도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는 어떻게 한다? 서로 합의해서 한다라 돼 있어요. 이 관세라는 거 쉽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관세라는 거는 어떤 세금을 얘기합니까? A 나라의 상품을 B 나라에 가져갔을 때 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중국산 쌀이 들어온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중국산 쌀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쌀은 1kg에 10,000원인데 중국 쌀은 5,000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뭐 사 먹을까요? 당연히 이거 사 먹겠죠. 그럼 우리나라 쌀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품이 몰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보호하려고 만든 게 관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국 쌀에다가 5,000원 플러스 알파의 세금을 매기면 가격이 비슷하거나 얘가 더 비싸지니까, 우리 게 더 싸지니까 우리 거를 우선적으로 사 먹겠지.
그럼 우리 상품, 우리 회사를 보호할 수 있겠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붙이는 세금이 관세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일본 입장에서는 협정 관세니까 관세가 없는 것보단 나은 거죠. 그나마. 단 협정이라는 건 조금 걸리긴 걸립니다. 왜?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못 매긴다는 얘기예요. 즉 미국 상품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 미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관세를 붙여야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조금 약해지는 겁니다. 나쁜 건 나쁜 거네요. 아, 좀 목이 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진짜 찐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일련의 사건들, 청나라가 뚫리고 일본이 문 뜯기고 그런 게 조선에 어떤 영향을 줬냐? 간단해요. 조선이 이것 때문에 겁을 먹기 시작하고요. 아, 다음 타자는 난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18세기 이후에 좀 이른 시기긴 한데요. 조선에도 이 서양 세력들이 왔다고 가요. 조사하려고. 아, 이 나라가 장사할 만한 나라인가? 하고 보고는 가요. 그래서 한반도 해안에 서양의 배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그 배들을 뭐라 부르냐? 이항선이라 불러요. 뭔 뜻이야? 조선의 배하고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이하게 생긴 배란 뜻입니다. 자, 근데 19세기 되니까 지금 아까 봤던 청나라 아편전쟁 2번 진 거,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 강제로 개항당한 것들, 그런 것들이 터지니까 간단해요. 불안감이 확산되는 겁니다. 플러스 뜯기는 문이 뜯겨서 나간 거와 플러스해서 서양 열강도 조선에다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 사건들 때문에 터지는 게 뭐냐? 병인양요, 신미양요예요. 뒷장에 바로 나오는 거. 하여튼 이런 사건들의 배경이 된 게 지금 봤던 내용들이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의 정규 수업 시간하고 똑같은 분량의 녹화를 해버린 것 같은데요. 예. 뭐 여기선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해도요,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나 용어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여기 빈칸도 잘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